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장 이렇게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한국이 넘었나 싶었는데 또 오늘도 고비 늘상 이렇습니다. 왜 가을 증시 추수를 해야 될 텐데 추수하기가 영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상반기에 우리 증시가 예상 밖의 선전을 보여줘서 그런지 하반기에 영 힘이 없는 모습이 연일 이어집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는 코스닥 지수도 연내 1000 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950선 라인대까지 올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8, 오늘은 잠시 7을 보나 할 정도로 다소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제 내일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장 털어버리시고요. 저희와 함께 리뷰를 해보시죠. 먼저 아시아 증시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후반에 안 좋은 것은 아마도 국내 수급이라든지 국내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간대 진행되는 주변국 증시 괜찮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도 큰 변화 없습니다. 먼저 마감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르니까요. 딱 안정적으로 따라갔죠. 1.8% 오름세 나타내면서 31,075.36엔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이 딱 이 정도 올랐거든요. 1.83%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 일본 증시는 그대로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 안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인데요. 참고해볼 만한 지수는 홍콩 항생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거래 이루어지는데 홍콩 쪽도 흔들림 없습니다.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전 변동성이 커지나 싶어서 체크해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미증시 야간 선물 쪽으로도 약보합권 정도여서 크게 움직임이 커진다거나 이런 변동성 요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장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서 왜 흔들렸는지 이에 따른 분석이 여실히 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 상태 유지가 됐습니다. 어제 워낙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1350원대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밴드폭은 1346원에서 1353원의 밴드 7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했고요. 결과적으로는 13원 내렸네요. 13원 하락하면서 1350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원 올랐으니까 딱 그만큼의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4거래일 만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350원대 재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의 국채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간밤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우리 증시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란히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자, 그러면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는 이틀째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09%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내려간 수치도 아주 낙폭이 크진 않죠. 2포인트 정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는 2400선은 지켜졌고요. 2403.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하고서 흔들림이 나오다가 다시 끌어올려졌죠. 자, 그래서 12시 구간쯤에는 2426포인트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에 쭉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상승폭을 모두 줄여내더니 하락으로 돌리기도 했죠.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조금이나마 올려주나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2,700억 원 이상 이렇게 뚜렷하게 파는 모습이었고 이 나중에 들어서 기관이 그나마 좀 사들였죠. 그렇지만 여전히 매도가 조금이나마 더 많습니다. 17억 원가량 매도 우였고요. 이런 가운데 뚜렷하게 사들인 건 역시 개인뿐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3,160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 통신업종 정도가 가장 약세를 보였죠. 2.5% 아주 크게 좀 내렸습니다. 통신 3사 다 밀렸고요. 특히 SK텔레콤 쪽에서 사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죠. 자, 그런데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지수 전체적으로는 2.5%대 크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 정도가 요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이 거의 2% 가까이 또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1.98% 약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이 1.87%,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비금속 광물업 쪽이 나란히 1.39%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 의약품 업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급등으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1.28%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죠. 자, 그리고 철강 금속은 오늘 이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TCC 스틸 이쪽의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0.31%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됐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 0.29% 올렸고요. 전기전자 업종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강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도 0.2%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화학 쪽도 0.17%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진 삼성전자에 비해서 역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내 하락권이었는데 하이닉스는 장중에 무려 6.5%가량 이렇게 급등까지 다녀왔었죠. 업황 바닥을 탈출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이 한몫을 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역시 밀렸습니다. 1.19%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66,7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SK하이닉스는 3%대까지 상승 탄력이 좀 줄었다가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다시 조금 올렸습니다. 결국은 4%대 크게 올렸고요. 12만 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끝도 없이 밀렸던 2차전지가 그나마 오늘장은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웬만큼 밀렸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일 텐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보시죠.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장 대비 2.5% 올리면서 46만 7,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또 상승으로 이쪽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상대적으로 SDI 쪽이 약합니다. 전장에 크게 빠졌다가 오늘장 상승은 오히려 폭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종가 보시죠. 삼성 SDI 보시면 전장 대비 0.93% 내려간 대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게 올리는데 그쳤고요. 종가는 48만 9천원.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 보시면 이쪽의 반등이 보다 확실히 기록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3% 넘게 올리면서 50만 원대 그 위로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시면 역시 정확히 보합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은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포스코 퓨처엠은 1% 조금 못 미치게 약세였습니다. 오늘장의 주가는 정확히 33만 3천 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선방했던 쪽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쪽이었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총 상위 가운데서는 가장 강했습니다.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증권사 전망도 있는 상황인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장 대비 무려 4.63% 거의 5%를 끌어올렸습니다. 72만 3천 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양호했는데 그중에서도 실적 기대감 특히 돋보이는 기아 강했습니다. 기아는 전장 대비 2%가량 올리면서 8만 3,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2차전지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소재주들 주목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고공행진을 벌이던 미국의 국채금리 다소 진정이 됐죠. 지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들도 주가가 좋으면서 국내 증시 관련주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먼저 TCC 스틸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었죠. 오늘장에 가장 강했습니다. 전장 대비 15% 급등하면서 5만 8
8,000원까지 올라섰고요. 이 밖에 율촌화학, 농심그룹의 포장재 전문기업인데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모처럼 급등해주면서 10% 가까이 크게 올렸고요. 이 밖에 대표적인 소재 관련 종목들이죠. 사마알루미늄부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까지 나란히 이렇게 강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 관련한 종목들도 보실 텐데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5.6% 급락했죠. 이 8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오일 2.8% 밀렸고요. 그리고 한국석유 5% 넘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9,500원에서 약세 마감됐고 극동유화도 3.7% 크게 밀렸죠. 그리고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흥구석유가 8% 밀리는 모습이었고 중앙에너비스 4.9% 밀리면서 이렇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이쪽의 낙폭이 더 컸죠. 코스피에 비해서 0.79% 밀리는 모습이었고 6.38포인트를 밀었습니다. 오늘 장 종가는 801.0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 보시면 거래소와 정확히 똑같죠. 상승 출발하고 나서 흔들렸다가 정오 무렵 보시면 이 고점 나왔습니다. 820포인트까지 찍었고요. 오후장에는 급격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800선까지 위태로웠습니다. 정확히 저점이 8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 약간 올린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그런데 수급면에서 좀 반대죠. 개인이 뚜렷하게 좀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개인 1,800억 원 이상 이렇게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738억 원, 기관은 1,006억 원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2차전지가 오늘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어제장 급락하고 나서 오늘장은 오전만 해도 순조롭게 올라가 줬습니다. 하지만 뒷심이 좀 부족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3, 4%씩 오르다가 후반 들어서 하락권 다녀왔습니다. 종가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밀리면서 장 마쳤죠. 0.64% 밀리면서 24만 3,500원의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가 그나마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는 82만 5천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잘 버텨줬던 포스코 DX 오늘장 유독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동안 기대감이 코스피 이전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막상 오늘장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짓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거의 10%를 밀었고요. 4만 8천원대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가장 약한 편이었던 LNF가 반면에 오늘장은 가장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장중 7% 가까이 오르다가 아쉽게 좀 윗골에 달았는데요. 그래도 16만원대 회복해줬고요. 전장 대비 2%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시면 이런 가운데 엔터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JYP 엔터테인먼트 2%, 그리고 SM 3%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로봇주의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장 대비 8%를 밀어버리면서 14만 2천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가보실 텐데 방금 언급해드린 그대로 로봇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상장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렸던 주가가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것도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자체도 윗꼬리를 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나머지 로봇주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빠지면서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주사인 두산부터 20% 가까이 이렇게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SP 시스템즈부터 대동기업, SBB테크 이런 종목들은 15% 안팎의 급락세 연출이 됐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G부터 뉴로메카 그리고 이렌시스, TPC 글로벌 이런 종목들 모조리 10% 이상의 급락세 확인이 됐고 이 밖에도 유진 로봇 그리고 로보스타 로버티즈 같은 종목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약세를 보이면서 10% 가까이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다음 특징으로 자율주행 가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호재가 들려왔죠. 자율주행 심야택시 상용화 관련해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관련주들을 종가 보시면 먼저 폴라리스 그룹주들부터 보시죠.
이달 중에 테슬라 쪽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연동하겠다는 호재도 덧붙였는데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피스가 상한가까지 도달했고 그룹주들 우노와 세원 같은 종목도 모조리 강세죠. 세원도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라이콤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으로 최근에 부각된 종목들 강세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장중엔 가겠는데 종가상으로는 하락으로 돌리는 모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통신장비주들 보시죠. 미국의 엔비디아와 일본의 NTT 도코모가 세계 최초 GPU 가속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소프트, NTT 도코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부각됐지요. 21% 급등 마감이 됐고요. 솔리드 같은 종목도 NTT 도코모와 관련성, 파트너십으로 부각이 되면서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장중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 AD 테크놀로지와 계약 소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았고 6% 올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HFR 같은 통신 장비주도 7%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